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내마녀의 날이 주식시장의 동짓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 내마녀의 날 특강 3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00년 전 150년 전, 140년? 예, 투기꾼 조상들이 열광했던 책이 있습니다. 일확천금 비법이라는 일본 책인데, 동짓날의 날씨와 바람의 방향에서 1년을 읽는다. 영적 훈련은 필수다. 당신에게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8분이다. 이런 거죠. 이런 얘기인데, 선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확천금 비법 내용은 제가 요점을 보니까 화식열전에서 백규나 개연, 법녀가 했던 방법과 유사합니다. 우리 일단은 내마녀의 날은 마귀 잡는 거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인데 이름이 묘하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러니까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이런 것은 인간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숫자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은 홀로그램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것이다. 없는데 있는 것이다. 그걸 이제 공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개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계율, 지켜야 될 8가지 계율이 있고, 사오정은 이제 차분하게 딱 정해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 내마녀의 날 막 주식이 춤추지만 홀로그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마녀의 날을 앞두고서는 매매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오늘 샀다가 오늘 파는 그런 데이 트레이더들이나 스캘퍼, 머리 껍데기 벗겨 아주 그냥 단말기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늘하고 내일 모레 사이에 당일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해서 돈을 번다고 애를 쓰지만, 글쎄요, 화식열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을 알고 공을 깨닫고 계를 지키고 정해들 줄 알자라는 것이 화식열전의 기본입니다. 이 일확천금 비법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도 8분이 참 중요하다. 8개, 역사는 순환한다. 공, 정,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지수 선물 주가 추이라는 거를, 저는 신금투 화면을 많이 보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 이거는 아침에 장이 오픈되기 전에 이제 한 거고요. 이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만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어떤 변곡점,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고 썰물에서 밀물로 바뀌는, 천장은 하루고 바닥은 100일인데 그 천장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론 베이시스와 시장 베이시스에 대한 이치를 아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가 보면은 이론 베이시스는 이제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0.35, 0.33, 32, 31, 30, 그 다음에 28, 26 쭉 줄어와서 오늘은 0.02죠. 내일은 0.01이겠죠. 그 다음에 내마녀의 날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 베이시스는 시간 가치, 앞으로 90일 동안에 이제 이자나 기회비용 같은 거를 생각한 가격입니다. 이론 베이시스가 이렇게 계속 플러스로 나오고 있는 한,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는 한 시장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반면에 이 시장 베이시스는 이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죠.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는 지금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선물 가격이 더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낮게 있는 가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베이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론 베이시스가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이론 베이시스에 파란색이 나온 날은
비상등 하나가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선물 거래는 뭐 우리가 1956년도에 거래소가 생긴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미국 취인소라는 게 있었었는데 1896년도에 인천에 처음 생겼습니다. 인천, 부산, 이제 그다음에 군산. 이게 미국 취인소라는 데서 미두거래라 그래갖고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고 가뭄이 들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날짜 변경 상황에 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을 취하기 위해서 농부는 풍년이 되더라도 자기 쌀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떡집을 하는 사람은 쌀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원래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 안정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투기를 하게 되는 경우죠. 올해 시장에 가보면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과, 낙과 과일들이 좀 안 좋았죠. 농사 짓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차라리 가뭄이 들으면은 요즘은 이제 우리는 관계 사업이 잘 돼 있어서 물을 막 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 생산을 높일 수 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햇빛을 쬐지도 못하고 과일도 쉽게 낙과가 되고 해서 참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흉작을 맞게 되죠. 흉작을 맞게 되면 상인들은 그 과일값이 오르게 되니까 많이 팔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처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원래는 이런 이제 선물 거래 시장이 생겼는데 미두 시장이라고 했죠. 미두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백석 단위로 했는데 이제 한 석에 30원 그러면 3,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증거금이 10%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신용거래가 우리가 증거금 60%인가요? 코인 같은 거 즉 이 거래 대금을 10%니까 이게 쌀값이 10%만 올라도 이게 300원을 그러니까 거래 금액의 10% 증거금만 내는 거니까 가격이 10%만 올라도 3,000원이 오르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면은 떼돈을 벌기도 하고 망하면은 이제 증거금 막 날리는 지금과 아주 동일한. 일본은 이제 예전부터 조선의 쌀을 수입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이 발달돼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896년도에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인천에 만드는 게 그 효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일본인 중매소에서 이제 이 미국 취인소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미두를 벌어가지고 정말 떼돈을 벌어서 조선의 10대 부자에 올라가는 이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 이름은 이제 지로, 반지로라고 이제 했는데 알 수 없는 것이 운명의 신에 조아라. 반복창은 이상하게도 이 선물 미두거래 시장에서 팔아도 벌고 사도 벌고 거짓말같이 시세를 굉장히 잘 맞춰서 돈을 엄청 벌어갖고 당시 이제 조선 상업은행하고 이런 데다가 막 20만 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200억, 2천억 정도 되는 돈을 예금을 하기도 하고 200억이나 한 2천억 정도 됐을 겁니다. 2천억은 아니고 200억. 예.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물론 2년 후에는 쪽박을 차고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도에 이 선물이 처음 들어왔을 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날렸습니다. 화식열전에서는 이런 거를 가리키지 않고 이런 것을 제일 경계하는 것이 바로 백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백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일확천금 비법이라는 당시 미두 투자 지침서가 있었었는데 이게 일본어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따른 가격의 움직임, 간지 오행의 12운 배합법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과 달리 농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날씨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있었는데 당시 뭐 조선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점쟁이한테 가서 이제 해갖고 정말 뭐 자살한 사람, 망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죠. 왜 그러냐면 선물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어서 제로섬이 아니고 플러스 썸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썸일 때도 있는데 선물 시장은 정확히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많이 벌었다 하면 누군가는 많이 손해가 났다라는 소리고 누군가가 많이 망했다 하면 누군가는 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짝과 같은 거죠. 정확히 홀짝이고 쉬우니까 뭐 점쟁이들한테 가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글자를 알았던 사람들은 이 미두 투자 지침서인 일확천금 비법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화식열전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일확천금 비법 핵심은 동짓날의 날씨와 바람의 방향에서 1년을 읽는다. 신문기사, 특히 해설기사에서 길을 잃지 마라. 자기 주관을 갖고 해야지 뭐 기자들이 쓴 신문이나 방송, 유튜브 이런 데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영적 훈련은 필수다. 우리 버전 4에 나오는 자기 촉을 딱 세워야 되는 거죠. 바닥은 100일이나 천장은 하루뿐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시장은 반복된다. 당신에게 손실을 일으키는 것은 당신의 8분이다. 이건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과 황도 12궁을 연구하라. 음과 양, 오행의 상생, 상극. 황도 12궁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개자리, 쌍둥이자리 이런 건데 동지 12월 21일이나 22일에 날씨와 바람이 1년 농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일확천금 비법에는 나와 있는데 목성을 기준으로 했던 그 범녀나 백규와 이치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결론 우리 오늘 공부하는 거 지금 3일 동안 했던 거 제가 왜 돈을 불리려면 좋은 종자를 쓰고 수확을 늘리고 값쌀 때 사고 그리고 거친 음식을 좀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욕심을 억제하고 또 일을 시키는 종업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시기를 행동할 봐서 타이밍을 잡을 때는 사나운 짐승과 새가 먹이에게 달려들듯이 번개같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누구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잠시 손에 우리 반지로 반복 장수처럼 돈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죠. 한번 들어왔다가 계속 늘어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화식열전이고 들어왔다 나가려면 참 어떨 때는 안 들어오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본 교재에는 이것을 가지고 인간급수의 4단계로 나누었는데 사람은 무심으로 사는 사람, 정으로 사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 악의같이 사는 사람. 악의같이 사는 사람 정말 우리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뭐 대부분 욕심으로 살죠. 저도 뭐 평생을 욕심으로 살고 어떨 때는 정으로 살고 다 망했을 때는 무심으로 사는 척 하지만 또 뭐가 생기면 또 욕심이 생기고 뭐 그렇지만 이제 무심으로 사는 사람, 정으로 사는 사람, 욕심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내 마녀는 정으로 사는 사람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무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마녀에 홀리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가 무심으로 살 수 없으니 이 내 마녀의 날이나 그 전날 오늘 같은 날 3일간은 단말기를 꺼버리고 여행 가시는 분들이 큰 돈 번 사람 중에는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는 건강 에너지 갖고 태어난 사람, 지적 에너지 갖고 태어난 사람, 돈 에너지 갖고 태어난 사람, 인적 에너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람을 분류했는데, 대부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혹은 화식열전 2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지적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런 공부합니다. 이 지적 에너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지적 에너지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처음엔 벌리지만 나중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돈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만나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돈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돈 벌게 해줄 때 자기도 돈 벌 수 있죠. 제가 아프리카 뭐 이렇게 토고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 저는 아프리카의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 사람인들 뭐 저를 왜 만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장들도 많고 회장들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판사와 작가와의 관계, 책을 써서 인세를 뭐 5% 받기도 하고 10% 받기도 하고 유명 작가는 20% 받기도 하는데, 작가의 지적 에너지와 출판사의 돈 에너지가 결합이 됐을 때 작가도 돈을 벌고 출판사도 돈을 버는 관계처럼, 지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돈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돈을 벌게 해줄 때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백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공부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이제 이나모리 가조, 일본 교세라 그룹 회장이죠.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하죠. 사위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아메바 경영, 카르마 경영이라는 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고, 가장 존경받는 일본의 기업인이죠.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특강 요청도 많이 하고 하죠. 박지성 선수가 그 일본의 축구 선수로 뛸 때 그 이나모리 가주 회장이 운영하는 교세라 구단의 그 소속 팀 선수로 뛰었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죠. 뭐 장인이 한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카르마 경영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업에 이제 그 산스크리트 표현이 카르마인데, 자기 자신의 운명을 뭐 바꾼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데, 이게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경영하는 거죠. 건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건강 에너지를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지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지적 에너지를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돈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돈 에너지를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람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를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배워서 이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 뭐 내마녀의 날은 이거는 다 헛개비고 아침 이슬과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물 옵션 시장은 다시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게 되면 이런 베이시스는 0에서 새로운 90일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확천금 비법에 동지가 중요했던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서도 제로가 되는, 낮과 밤의 차이가 제로가 되는 동지처럼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가격 차이가 딱 제로가 되는 목요일 오후 종가 이후에서 새로운 90일의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여기서 언젠가는 한 번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심을 제로로 놓고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특히 이제 저도 60이 넘었으니까 요즘 와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뭐 친구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저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 일이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인가.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인가를 보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이면은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으로 올바른 일인가는 도박도 어떨 때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일 때가 있고요. 도둑질도 어떨 때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일 때가 있고요. 사업도 돈 많이 번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이 아닐 때가 있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명심해라.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인가. 그런데 젊었을 때 하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재에는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말 내년에는 반드시 소봉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카르마 경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고 내 마녀의 날 특강은 오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